유명한 책 중에 옛날에 이제 다 쓰고 죽어라 뭐 이러한 책도 있었는데 그게 일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령화 세대가 상속을 잘하는 법 5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한테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원칙이 없는 상속은 본인들도 망치지만 자녀들도 망칩니다. 대학교까지는 보내줄 수 있다. 결혼할 때 전세 자금 정도까지는 내가 보내줄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또 하나는 필요할 때 원칙이 있어야 되면서 최소한만 지원한다. 예를 들어서 창업할 때 2억이 드는데 5억을 지원한다든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녀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지원할 수 있으면 물론 지원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지원 안 한다. 그래야 자녀들도 계획도 세우고 어떻게 살지도 하는데 부모가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둘 다 힘이 든 거죠. 또 하나는 여유가 있을 때만 손자녀는 챙겨라. 여유가 없는데 손자녀들의 학비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경우는 경제적으로 힘이 든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상속을 잘하는 법 첫 번째는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밝혀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후 보장이 우선이다. 자기들이 끝까지 자녀들의 신세를 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라는 거죠. 유명한 책 중에 옛날에 이제 다 쓰고 죽어라 뭐 이러한 책도 있었는데 그게 일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여유 있게 노후 보장, 행복을 위해서 다 쓰고 죽는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죠. 일단은 노후 보장이 최우선인 그런 상속을 해야 된다. 그리고 노후 설계를 하고 나서 남는 재산이 있으면 그때는 상속하라는 거죠. 그때 증여도 하고 상속도 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원칙을 가지고 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후 보장을 위해서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연금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하셔야 된다. 신탁도 미리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남아있는 생존 배우자를 위한 생계대책은 분명히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다 보면 자녀 한 사람이나 이런 데 무리하게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자녀들끼리 나중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소송 방지 대책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보장이 최우선이다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그래도 남는 재산이 있으면 공평하게 나눠줘라 합니다. 노후 보장이 됐어요. 이제 증여를 하든 상속을 하든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원칙을 가지고 필요할 때 최소한만 주는 게 필요하고 공평하게 주라는 거죠.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하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기여분입니다. 기여분이라는 건 재산에 특별한 기여를 했든가 부모의 부양에 특별한 부양을 한 경우가 기여인데 기여했으니까 증여하겠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자녀들끼리 상속을 가지고 다툴 때 그거는 유류분의 대상도 되고 특별 수익이 돼서 너는 미리 받았으니까 나머지 받지 마. 그래서 기여분을 돌려주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기여분을 돌려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매각을 할 때 지금 싼 값으로 매각을 할 수 있거든요. 법에서도 인정하는 게 뭐냐면 30% 정도는 자녀들한테 매각할 땐 싸게 매각해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자녀들이 자기를 위해서 병원비나 뭐 생활비나 이런 걸 계속 지급을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을 자기가 빌린 것으로 사용증 같은 걸 작성했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건 자녀가 단순히 증여받은 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녀끼리 나중에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오면 안 된다. 방지 대책은 분명히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모든 것은 문서로 작성하라입니다.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애들은 착해서 내가 뭐라고 하면 내 말을 잘 듣는다. 이게 전부 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로 하는데 절세를 위해서도 문서는 필요한 거죠. 증여를 한다면 증여 계약서를 만들고 돈이 오고 간다면 차용증이나 이런 것을 분명히 만들어둬야 되고 또 하나는 구두로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효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든지 문서로 만들어 놔야 확실하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여계약 해제소송 같은 거를 할 때 효도계약서라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자녀한테 증여를 하면서 네가 나한테 생활비를 보내지 않든가 부양하지 않든가 만약 이러면은 내가 증여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하고 싶을 때 말로만 해가지고는 나중에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은 문서로 작성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자녀의 원칙 없는 요구는 무조건 거절하라. 건강이 만약에 해쳐지면 뭐 치매가 되거나 의사 능력이나 이 거동에 문제가 생기면 자녀 한두 명한테 휘둘리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증여를 하든가 유언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고 건강할 때 증여계약서든 유언장이든 작성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사업을 핑계로 해서 부모를 겁박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안 하면 엄청 손해본다. 그 집이라도 팔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부모를 겁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거절을 하지 않으면 자녀 본인도 부모님도 불행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거절하라. 또 하나는 뒤늦게 부모님 집으로 들어오겠다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한번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이혼을 하고 혼자니까 들어오겠다. 사업에 실패하고 애들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겠다. 부모님 모시겠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때는 원칙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비 어떻게 할 건지, 나한테 그럼 부양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지원해 줄 건 뭔지 이거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자녀들이 의심할 수도 있고 다른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 통장 같은 거를 동거하는 자녀가 부모님 병원비나 생활비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끼리 싸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들어와 살겠다고 하는 자녀들에게는 원칙을 정하고 다른 자녀들한테도 원칙에 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줘라.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하거나 사업 실패를 했거나 또는 신용불량을 하는 자녀들이 원칙 없는 요구를 하면 무조건 거절해야 된다. 상속을 잘하는 법 5번째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MZ세대가 상속을 잘 받는 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